배우 문근영 씨인데요. 자, 가을 동화, 명성황후, 어린 신부까지 정말 국민적 사랑을 듬뿍 받고 국민 여동생으로 정말 인기를 많이 누렸던 배우 문근영 씨가 오늘 첫 번째 인물입니다. 활동했던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. 만날 수 없잖아. 느낌이 중요해. 난 그렇게 생각해. 너무 단순해도 난 싫어.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. 난 그렇게 생각해. 너무 빠른 것도 난 싫어. 너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만 좀 곤란해. 진짜 사랑이란 건 서로 느낌이라는데. 자, 영화 어린 신부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17살의 신부 역할 맡아서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리지 않았습니까? 안진용 기자님. 네, 그야말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렸다고 볼 수 있는데 업계 내에는 국민 여동생의 계보가 있습니다. 그런데 모두가 인정하는 국민 여동생은 몇 되지 않는데 네. 그중에 대표 주자가 문근영 씨였죠. 근데 문근영 씨가 올해 벌써 40입니다. 40이라니요. 그렇습니다. 조금 전에 보셨던 저 어린 신부가 정확히 17살 때 출연했던 영화였는데 엄청난 흥행을 거뒀었죠. 그 이후에도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단순한 외모뿐만 아니라 연기력까지 인정을 받았던 문근영 씨가 이제는 국민 여동생이 아니라 국민 여배우로서 조금 더 성장해가는 모습입니다. 17살 때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40이 됐다고 합니다. 근데 한 프로그램에서 최근 근황을 소개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문근영 씨의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. 네, 사실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네. 아팠습니다. 아프셨군요. 급성 구획 증후군을 진단을 받았는데 지난 2017년에 진단받았습니다. 이 병이 희귀병입니다. 어떤 병이냐면은 근육의 압력이 높아지면은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그러면서 결국 근육이 괴사에 이르게 되는 병이었던 거죠. 네. 골든타임이 지나서 괴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해서 긴급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본인이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. 무려 4차례 수술을 통해서 오랜 투병 생활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 투병을 마치고서는 본격적으로 연극 등을 통해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. 그렇군요. 최근에 활동을 다시 시작했군요. 그리고 문근영 씨가 살이 찌니까 마음도 넓어진 것 같다라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의연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살이 좀 급격히 많이 쪘어요.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강하게 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생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. 이전에는 항상 다이어트를 했어야 했고 항상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었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나는 이 먹는 게 왜 항상 빈곤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는 재미를 들였던 것 같아요.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는 항상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랬는데 물론 몸이 안 좋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잘 먹어야 되니까 그 먹는 즐거움에 또 살이 좀 더 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는 그러면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는 중인가요? 굉장히 건강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. 최근에 위고비라든지 네. 이 약을 통해서 의학적인 힘을 빌리는 경우도 있는데 문근영 씨는 스스로 천천히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일단 과거 문근영 씨가 오히려 말랐던 겁니다. 지금의 모습이 더욱더 정상적일 수 있는데 이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겠죠.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편한 마음으로 즐기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의 다이어트 비법이 있습니다. 왜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연예인의 사진을 걸어놓고 저렇게 돼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는데 문근영 씨는 본인의 과거 영상을 본다고 합니다. 내가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리던 저 시절의 영상을 보면서 저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 차근차근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요. 김관사 변호사님 참 젊었을 때는 급하게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살이 절대 찌면 안 되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었던 문근영 씨였을 텐데 지금은 좀 건강하게
또 천천히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거 보면은 많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희귀병을 앓기 전에 문근영하고 네. 희귀병을 앓고 나서 문근영이 아마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. 네.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랄지 철학이랄지 이렇게 굉장히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일 아마 본인의 위기가 이 희귀병이었을 거예요. 네 차례 수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얼마나 이제 생사기를 너무나 들었을 거예요. 그러면 정말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전에 이제 국민 여동생이란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는 거였지만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라는 게 엄청 많았을 거예요. 근데 이제 희귀병을 알면서 어떤 인생에 대한 걸 다시 생각하게 됐고 그 어떤 국민의 여동생, 그다음에 이제 대중의 어떤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이어트 해야 하고 뭔가 생활이 제약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 희귀병이 나은 다음에는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죠. 네. 어떻게 보면 뭐 좀 살이 찌긴 했지만 지금의 상태가 정신적이 됐건 육체적으로 본인에게는 굉장히 더 자유롭고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문근영 씨가 또 먹는 것도 실제로는 되게 좋아한다 그래요. 저희가 관련된 목소리를 준비했거든요.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. 되게 먹는 거 좋아한대요. 네. 잘 먹는데요, 복스럽게. 팬들 사이에서는 그 바람의 식객으로 불리긴 한데요. 그러니까 맛집을 정말 찾고 싶으면 문근영 씨 사인 있는 집을 가라.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국 맛집 고수를 말하는 뭐 지역 명물들 가면 꼭 문근영 씨 사인이 있다는 거죠. 자, 문근영 씨 사인 있는 집에 가면 다 맛있는 건가요?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. 일단 네.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데 실제 맛집인지 아닌지 가봐야 알잖아요. 그렇죠. 이게 구분법이 있습니다. 문근영 씨가 정말로 맛있게 먹으면은 굉장히 길게 글을 써서 코멘트를 한다는 거죠. 여러분도 꼭 와서 먹어보세요 이런데 먹어봤는데 기대만큼은 아니다. 생각보다는 조금 실망스럽다면은 그렇다고 사인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죠. 그렇죠, 그렇죠. 본인의 사인을 한 다음에 웃음만큼만 살짝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 영상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웃음 표시만 있으면은 문근영 씨 사인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